안녕하세요.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천기입니다. 저는 런던의 워홀을 와서 살고 있는 누빔이라고 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우신가요? 언젠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 언젠가가 자꾸 뒤로 밀리지는 않나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매주 하나씩 딱 7일씩만 궁금했던 것들을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망하면 망한 대로, 기록은 남고 다음 주는 또 오니까요. 기존에 제 팟캐스트 비운 뒤 맑음을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갑자기 채널 이름이 바뀌어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비운 뒤 맑음이라는 이름으로 2주에 한 번씩 팟캐스트를 올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우물쭈물 실험실이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팟캐스트를 올릴 예정이에요. 컨셉도 완전히 바꿨어요. 비운 뒤 맑음에서는 주로 제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을 비워내는 데 집중했어요. 느낀 점, 깨달은 점,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들을 막 비구름에서 쏟아내듯이 비워냈는데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계속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삶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지? 말은 점점 정리되는데 생활은 생각보다 그대로인 느낌인 거예요. 잘 살고 싶은 마음만큼은 항상 품고 있는데 정작 오늘, 지금 뭘 할지는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생각을 더 잘 말하는 대신 생각은 덜 하더라도 아주 작게라도 직접 해보기로 했어요. 몸을 더 움직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도 제가 영국에 정착한 첫 해에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생각을 주기적으로 비워낼 수 있는 건 참 좋았어요. 안 그러면 이 포화 상태의 비구름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완전히 삶을 바꾸겠다는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는 7일짜리 실험을 자주 하기로 했어요. 이 우물쭈물 실험실에서는 매주 하나의 실험 주제를 정하고 딱 7일 동안 해보고 왜 이걸 하게 됐는지 그리고 해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이 순서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어떤 정보나 팁을 전하기보다는 제 상태와 과정을 솔직하게 남기는 쪽에 가까워요. 이번에 실험 주제들을 정하면서 나름의 기준을 2개 정해놨어요. 첫 번째 기준은 이 실험이 내가 2026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랑 아주 조금이라도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띄는 결과가 없더라도 이걸 계속하면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번째 기준은 이 실험 주제가 생각만 해도 너무 버거워서 시작도 못할 정도는 아닐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전이긴 한데 실패하더라도 자책하지는 않을 만큼의 수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은 귀찮더라도 약간은 이걸 정말 해야 하나 싶더라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기로 했어요. 그래서 맛보기로 이번 시즌2, 그러니까 제 팟캐스트 시즌2인 우물쭈물 실험실에서 앞으로 이야기할 실험 주제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스타를 하루 5시간까지도 하던 내가 인스타 하루 1시간 제한을 걸어보면 생기는 변화라든지 하체 부종이 있는 사람이 7일간 지극정성으로 하체 케어를 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라든지 그동안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지원 못하던 회사 몇 군데에 지원서 넣기. 파리 여행 가서 일주일간 전업 사진작가처럼 살아보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실험들의 목표는 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 실험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실험답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하나의 질문을 안고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걸 하면 내가 잘 될까가 아니라 이걸 하면 과연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꼭 정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제 자신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실험을 마칠 때쯤에는 고스톱처럼 이 실험이 좋았다면 계속하기로 하고 아니다 싶으면 이 행동을 과감하게 중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게 목표인 실험이 아닌 거죠. 이 특정 주제로 실험을 해보고 그 변화를 기록하고 결정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록을 꼭 남기기로 했어요. 머릿속으로만 느낀 거는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글이든 아니면 간단한 체크 표시든 한 줄 메모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남기려고요. 이렇게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돌아볼 수도 있고 계속할지 말지 판단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백업 플랜을 항상 준비해 놓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니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생은 항상 변수가 생기잖아요. 월화수목 계속 잘 해오다가도 금요일에 특히나 바쁜 일이 생기거나 그날따라 몸 컨디션이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실험에는 최소한의 미니 버전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패로 간주하거나 했던 모든 게 제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라도 이어갈 수 있게 저 스스로를 좀 독려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첫 실험으로 고른 것은 일주일간 블렛 저널 작성하기입니다. 이거를 왜 시작했는지 일단 돌아보자면 2025년 연말에 제가 회고를 하면서 현타를 강하게 느꼈어요. 그동안 너무 흐르는 대로 살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큰 목표 없이,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매일의 계획도 없이, 그냥 저는 아침에 원하는 시간에 알람도 없이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그때 생각하곤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몸이 편한 대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흐르고 발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다르게 살고 싶어서 영국의 워홀까지 왔는데 막상 이제 집 찾고 이런 기본적인 일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큰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비해 스트레스도 없고 마음이 굉장히 편하긴 했지만 그 마음 한켠에 항상 찝찝함이 있었어요. 원하는 삶과 딱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었죠. 이게 과연 내가 원하던 삶의 다인가? 정말 이러기만 하려고 영국에 온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매일 들었어요. 그리고 삶이 뭔가 수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이 든 거예요. 이건 특히 제가 릴스나 유튜브에서 쇼츠를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일 수도 있는데요. 항상 남이 만들어낸 욕망에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제가 불안정한 상태일수록 이 경향이 더 심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창작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본 날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졌고 마침 요즘 돈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유튜브를 켰다가 영국 회사에 취직해서 비자 받고 정착한 사람의 이야기를 본 날에는 그래, 맞아, 나도 취업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느낌. 나만의 단단한 심지가 없구나. 나도 나만의 철학과 방향성을 갖고 살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평소에 어디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그리고 어떤 습관을 갖고 사는지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컸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이거였는데요. 제가 그냥 연말이 돼서 문득 내가 지금 핸드폰을 너무 오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크린 타임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막 10시간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한국에 살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진 않았는데 지난 일주일간 제일 많이 핸드폰을 한 날은 몇 시간을 했을까 하고 딱 봤는데 17시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제가 보통 8시간 정도를 자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는 전부 폰을 보면서 생활한 거죠. 진짜 그래서 제가 이날 내가 뭘 봤지? 뭘 얻었지? 하고 막 곰곰이 떠올려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맵 자체가 머릿속에 아예 없는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그때 뭐 원하는 위시리스트 같은 것들은 있었지만 큰 방향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렛 저널을 저는 도구로 선택을 하게 됐죠. 일단 계기는 이거였어요. 뭔가 달라지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사실 뭐 플래너는 쓰지 않지만 모닝 페이지는 가끔씩 쓰거든요. 아침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기록하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2026년부터는 제대로 한번 처음에는 플래너를 써볼까 하고 알아보기 시작하다가 블렛 저널이라는 시스템을 알게 됐어요.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들을 영상을 보면서 보니까 블렛 저널을 쓰면 좀 더 인생을 의도를 가지고 살고 싶어진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고 그 방향성의 기초에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을 매일 내가 지키고 있는지 기록하게 되고 그 기록을 늘 들여다보면서 성찰을 하니까 인생이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침 제 워홀 기간 중 남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봤더니 이제 2년 중에서 벌써 8, 9개월이 흘러가고 1년 3개월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 기간이 또 작년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뒀다가는 너무 쏜살같이 그냥 사라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공책을 하나 샀죠. 로이텀 1917이라는 다이어리가 블렛 저널 쓰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펼쳐보면 뭐 줄이 아니라 도트가 있는 형식으로 샀고 쪽수 표시 정도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블렛 저널 이 비어있는 페이지들을 제가 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틀을 짜는 걸 셋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렛 저널 셋업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사실 꾸미기가 아니라 내용을 짜는 거였는데요. 애초에 저는 이거를 다이어리를 원래 사면은 3개월 이상 가기가 어려운 성격이라서 이번에는 꾸미는 데는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냥 내용 위주로 미니멀하게 쓰자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꾸미는 데는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았고 틀도 유튜브나 뭐 핀터레스트에 여러 가지 검색어로 찾아보니까 정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중에 저에게 맞는 스타일의 틀을 참고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는데 내용을 짜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26년에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비전을 이제 짜는데 그거를 만다라트 형태로 작성을 해봤어요. 근데 그 만다라트는 크게 8가지 카테고리로 제 비전을 나누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8가지의 목표를 짜는 건데요. 그거를 하면서 든 감정은 내가 뭘 원하는지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안 해봤구나 였어요. 그런 걸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8가지 카테고리로 뭘 써야 될지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제가 바라는 2026년에 제 모습을 줄글로 그냥 막 써봤어요.
이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다음에 챗 선생, 제가 챗GPT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챗 선생한테 그걸 쭉 보내고 카테고리를 8개로 나눠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일단 세부적인 목표부터 먼저 짜고 그거를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일, 돈, 창작, 건강, 루틴, 경험, 사람, 마인드 이렇게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안에 세부적인 제가 바라는 비전들을 정리했어요. 그 밖에도 블렛 저널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를 써볼 수가 있는데 제가 쓴 거는 2026년에 내가 지니고 싶은 태도, 가져가고 싶은 습관, 그리고 보고 싶은 책, 영화를 쓰는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읽은 책과 실제로 본 영화나 드라마를 정리할 수 있는 표, 그 다음에 공연, 전시, 이벤트 보러 간 거 정리, 그리고 제가 또 런던의 곳곳을 탐방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가본 동네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습관 트래커. 제가 특히나 고치고 싶은 그 스크린 타임 줄이기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목표들을 주로 적었어요.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만들어 본 그런 포맷인데요. 모먼츠라고 쓰고 매일매일 그날 느낀 가장 짙은 감정을 하나 고르고 내용을 간단하게 한 줄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감정이라 하면 재미, 감사, 감탄, 후회, 깨달음, 성취, 위로, 용기, 설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느낀 어떤 대표적인 감정을 골라서 쓰고 내용을 한 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렛 저널을 제 인생 처음으로 써봤는데 느낀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블렛 저널에 대해 제가 오해하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그냥 블렛 저널은 플래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MBTI가 P이기도 하고 원래 계획을 막 하고 살기보다는 늘 옵션을 열어두고 사는 편이라서 지금까지도 플래너는 거의 쓰지 않았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느꼈는지 일기 정도만 쓰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블렛 저널에 대해서도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쓰면은 일상을 막 엄청 세세하게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피곤하지 않으려나? 그리고 그냥 저랑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며칠 이렇게 써보다 보니까 이게 하루 계획 짜는 플래너라기보다는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도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유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서 쓰는데 오히려 부담이 없더라고요. 기존에 틀이 정해진 다이어리나 플래너를 써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루에 채워야 되는 양이 제 생각보다 너무 많다거나 뭐 며칠이라도 바빠서 못 쓰게 되면 그 빈칸을 보는 게 너무 죄스러워서 그 다음에는 계속 이어나갈 의지가 저는 꺾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그냥 틀을 만들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오늘까지 쓰고 뭐 다음 주에 바빠서 아예 못 썼다면 그럼 그 다음 주 거부터 다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라서 빈칸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쓰는 만큼 틀을 만들면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뭐 남이 만들어둔 틀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내용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본 장소 이런 거 기록하는 것도 다른 다이어리라면 아마 그걸 쓸 칸이 없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맞는 형태로 계속해서 수정을 할 수 있어서 저에게 잘 맞는 자유도 높은 형태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도 얼마 안 들더라고요. 처음에 셋업하는 데만 좀 며칠 걸리고 처음 해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계획하고 자기 전에 밤에 10분 정도 그날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한 줄 기록이니까 얼마 안 들고 그날 습관을 얼마나 지켰는지 그냥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그래서 다 합해서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폰에 의존하는 정도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저는 뭐 인스타를 보거나
그냥 인터넷을 보다가 뭐 보고 싶은 책이나 영화 같은 게 생기면 항상 습관적으로 캡처를 해둬요. 근데 그 스크린샷이 정말 쌓이다 못해서 이제는 내가 언제 뭐를 캡처했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 캡처해둔 책이나 영화를 다 보지도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블랙 저널이 생기고 나서는 제가 만들어둔 보고 싶은 책 코너에 딱 정리를 해두면 되니까. 그리고 맨 앞장에 이제 목차가 있어서 보고 싶은 책 목록은 몇 페이지에 있다라고 써 있다 보니까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자주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서 미래에 예정된 일 같은 거를 폰 달력에 표시는 해두지만 그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블랙 저널에는 항상 이걸 써두고 매일 아침에 이번 달에 예정된 일은 뭐가 있지? 이번 주에 예정된 일은 뭐가 있지? 그럼 난 오늘 뭘 해야 되지?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실수하거나 중요한 일을 놓칠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좋은 점은 이렇게 기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해보니까 생각 없이 제가 하던 행동, 그러니까 의도를 갖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을 좀 줄이게 되고 안 좋은 습관 앞에서도 잠깐 멈칫하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인스타를 너무 생각 없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인스타를 하루에 1시간까지만 하자라는 제한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습관 트래커 페이지에 인스타 1시간 이하라고 써놓고 매일매일 제가 좋아하는 형광펜으로 지켰으면 동그라미를 치게 해놨는데 그거를 동그라미 치고 싶어서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식 방지 같은 그런 효과도 있었는데요. 제가 간식 먹는 거를 좋아해서 또 집에 요즘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항상 식재료가 끊이질 않거든요. 먹을 게 없는 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욕이 좀 폭발하는 날에는 그냥 이제 뒤돌아서 손만 뻗으면 음식이 손에 닿다 보니까 그 과식을 좀 멈출 수가 없었는데 요즘엔 제가 매일매일 제가 먹은 음식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중간에 먹은 간식까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미 제가 써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오늘 먹은 음식에 막 밥 한 끼도 거하게 차려 먹고 그 다음에 초콜릿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차 마시면서 쇼트브레드도 2조각 먹고 써놨는데 또 제가 뭔가를 먹으려고 하니 이걸 또 한 줄을 더 써야 되잖아 라는 생각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걸 쓰면서 자칫 아직은 제가 블랙 저널 초보여서 투두리스트를 체크하는 정도에 그칠 위험도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더더욱 이 블랙 저널 앞쪽에 제가 마련해둔 올해의 비전이나 제가 지닐 태도를 적어둔 그 페이지들을 수시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블랙 저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들도 봤는데요. 블랙 저널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목표 세우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대로 목표를 세우는 거는 이 블랙 저널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전통적 의미에서의 목표 세우기란 마치 결승선을 딱 설정해 놓고 거기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로 간주하는 것과 같대요. 혹은 비유하자면 어떤 특정한 공항에 가야 되는 비행기와 같은 거래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 공항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면 말 그대로 대참사인 거잖아요. 근데 이 블랙 저널 쓰기에서 권장하는 목표 세우기는 등대를 세우는 거랑 같대요. 그래서 등대의 불빛을 보면서 항해하는 배가 되는 거죠. 방향을 알고 나아가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고, 예를 들어 여기서는 방향을 틀어야겠다라든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피해야 될 장애물이 뭔지를 항상 체크하면서 가니까 낭비를 줄이게 되고, 그리고 목표를 결승선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늘 반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을 보다 보니 그런 목표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액션으로 목표를 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올해는 뭐뭐를 한다 이렇게 행동으로 적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인 아이덴티티, to be 이런 걸로 목표를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목표를 잘 도출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떠올리고 끝내지 말고 5번의 질문을 던지래요. 그 행동을 왜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물어보죠.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해서 5번을 묻고 결과적으로 나온 그것을 등대로 삼으라고 해서 저도 한번 이 방식으로 목표를 좀 세워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올해의 커리어가 아무래도 요즘 제 가장 큰 고민이다 보니까 커리어 목표를 세우려고 딱 빈 페이지를 펼쳤는데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내 직무 정체성을 잘 확립을 해야겠다. 내가 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뭐에 효능감을 느끼는 사람인지를 잘 판단해서 거기 맞는 회사를 잘 찾아서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만 있지. 그래서 취직을 해서 내가 결과적으로 이루고 싶은 건 뭐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방향성이 없으니까 조금 동기가 덜 생기더라고요. 그냥 정말 좀 더 1차원적인 동기만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돼서 그리고 직장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이런 작은 동기들만 있다 보니 어떤 그 좀 사기가 떨어진달까요? 그래서 블렛 저널을 쓰면서 좀 더 그런 큰 목표들과 방향성을 점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실험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항상 마지막에 이 실험을 해본 결과 이거를 계속 지속하면 좋을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지를 고스톱 형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실험은 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끝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실험을 하더라도 이 블렛 저널 매일매일 작성하기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천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미뤄둔 것 중에 하나를 꺼내서 해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